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창원과 마산에 사시는 우리 마산 온라인 실버대학 TV를 사랑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무를 드시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도 무를 먹고 트립을 하지 아니하면 산삼을 먹은 것보다 좋다. 특히 겨울 무와 무씨앗을 먹으면 의사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우리 건강에 참 좋습니다. 우리의 폐는 건조한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촉촉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에는 가습기가 참 있어서 항상 촉촉하게 하죠. 그리고 연세가 들면은 천식, 가래, 그리고 기침이 많죠. 무를 즐겨 드시면 기침을 멎게 하고 또 가래를 삭히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와 귤, 그리고 무와 생강, 무와 도라지, 무와 꿀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다 갈아서 즙을 해 드시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시면 우리 몸의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버대학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기침도 없고 가래도 끓지 않고 항상 맑은 목소리로,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마산 실버대학 교가를 들겠고요. 이어서 랜선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끄실 때 한참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시대 때도 뒤돌아 비디오를 쳐다보면 참 즐겁잖아요. 옛날 기억이 나고요. 근데 오늘 보시게 될 랜선 여행은 무려 122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죠? 이어서 건강 댄스를 함께 하겠고요. 다음에 조재남, 현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래 교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마인드 강연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산 실버대학 교가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버의 노래 웃는 얼굴 즐거워라 마산 실버 행복한 우리 예수님
마산실버대학교가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흥겹고 좋습니다. 서울 창가를 개사해서 마산실버대학 교가로 부르는데 저는 부를 때마다 정말 흥겹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즐거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사회를 보면서 광고를 드린 대로 이제 랜선 여행입니다. 여러분 122년 전에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론 당시는 조선시대였겠죠. 고한말 시대. 제가 조금 보니까 상투를 턴 우리 어르신들 모습, 그리고 담배를 태우는 아가씨들의 모습들, 그리고 서당, 강습소에서 신식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많은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그곳에서의 흥미로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중국은 낡은 건물과 붐비는 거리, 온통 군청색 옷을 입은 사람들, 자갈도로 먼지로 가득했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물지개를 짊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밤이 되면 거리에 불빛 하나 없이 인적이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집, 도로, 거리, 도랑, 다리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적 정중한 편이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흔히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역동성이 느껴지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변화보다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서양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통 흰 옷을 입은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조선 사람들의 신기한 관습과 모습을 각각 책에 담았는데 의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익숙해 있어 그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7가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조선 사람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자입니다. 당시 조선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외에 모자의 나라라는 별칭으로 불리웠을 정도로 모자는 그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쓰는 모자가 그랬습니다. 조선의 남자 모자는 상투 위에 쓰는 갓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긴 머리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어떤 형태를 유지해야 했다는 점에서 일본 여자들과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손질한 머리가 잠잘 때 베개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야 했던 점이 그랬다고 합니다. 상투 위에 쓰는 모자는 아주 큰 것에서 태가 좁은 것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했는데 모자 중에서도 말총으로 만들어져 안이 들여다보이는 선비들의 갓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채비지 랜도어는 조선 선비의 갓이 얼핏 보면 웨일즈 여자의 모자와 닮은 것이 매우 근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흰 옷을 세탁하고 손질하는 방법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비누가 귀할 때라 흰 옷은 여자들이 개울에서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들겨 흙이나 때를 뺀 후에 널어 말렸는데 퍼시벌 로웰의 말이 조선의 독특한 장면 중 하나가 담벽이나 들판, 산기슭, 암석 같은 옷을 널 만한 곳에 온통 흰 옷이 널려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말린 후에는 집에서 두 여자가 돌 같은 것 위에 옷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마주 앉아 방망이 같은 것으로 두들기며 구겨진 옷을 펴는 것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집집마다 따다닥 따다닥 하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남자들이 편히 자고 있을 때 여자들이 차가운 개울에 나가 흰 옷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빠는 모습이 조선 여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 빠는 것을 맹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조선 여자들의 삶은 씻고 닦고 두들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서구인들에게 조선은 목욕을 잘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목욕은 일종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날짜를 받아놓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비지 랜도어가 유심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이 손은 비교적 자주 씻는 편이었는데 세수나 목욕은 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 씻는 것에 비하면 심하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집 앞에 거리를 잘 치우지 않았는데 거리는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다니는 통로일 뿐이며 비가 내리면 저절로 치워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 앞을 치우거나 꾸미는 것을 애초에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 앞을 너무 깔끔하게 치워놓으면 도둑이 들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런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이라도 멋진 연못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5번째, 우리 눈에는 전혀 이상하거나 신기해 보이지 않는데 서구인들이 매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이 처녀들이나 여자아이들의 머리 스타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세비지 랜도어 역시 머리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등 뒤로 머리를 길게 따했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라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이 머리를 따은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착각하는 실수가 잦았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반만 남자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12살 아이라도 결혼하면 어른으로 대접받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쓴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6번째는 여자들의 외출과 관련된 관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에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1880년대에 조선에 있었던 세비지 랜도어와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맥켄지 기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비지 랜도어는 조선 여자들은 해가 진 후에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비지 랜도어에 따르면 그것은 여자들만의 시간이었고 남자들이 그 시간에 걸어다니다 발견되면 옥에 갇히거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방해를 받거나 남자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걸어다녔고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주변의 산에 살고 있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많이 누리기 힘든 특권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맥켄지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1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이 거리에 나오는 여자들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속에 있었다가는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 여자들이 외출할 때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쓴 모습이 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버튼 홈즈는 여자들이 머리 위로 옷을 뒤집어 쓴 사진 밑에 서울 여자들의 최신식 패션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는 세비지 랜도어와 달리 오래 체류한 여행자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는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 온돌입니다. 서구인들은 조선의 온돌 난방을 신기해했습니다. 온돌은 열이 방바닥 아래 공간을 통과하여 바닥을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데워 난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 몇 세기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부엌 한쪽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때 나오는 열기와 연기가 바닥 공간을 통과하여 맞은편 굴뚝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집들이 주로 단층이었기 때문에 이 난방은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꼭 타임머신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죠? 120여 년이라 한 사람이 60년, 좀 더 길면 70년, 물론 지금은 건강 100세, 좀 더 나아가서는 120세에 시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예순까지 사셔서도 오래 살았다고 했을 당시가 있는데요. 두 세대를 뛰어넘는 120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 보시니까 세월이 무상하다 싶죠. 여하튼 좋은 비디오를 보여주신 실버대학 편집부 팀에게도 감사를 돌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순서. 건강 댄스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같이 댄스할 제목은 무병장수입니다. 우리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즐겁게 또 행복하게 같이 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행복하라고. 그래 맞다 건강해보자. 그래 맞다 행복해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만 할 약속. 아깝다고 과식하면 안 돼요. 맛있다고 많이 먹지 말아요. 소식하는 현명한 습관. 무병장수 행복해서요. 제때에 적당량 골고루 바르게 곱게 차려 먹는 사람은 무병장수 행복해서요. 어떤 몸이냐. 부모님이 내려준 선물. 이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라고. 멋진 세상 살면서 행복하라고. 그래 맞다 건강해보자. 그래 맞다 행복해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만 할 약속. 아깝다고 과식하면 안 돼요. 맛있다고 많이 먹지 말아요. 소식하는 현명한 습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제때에 적당량 골고루 바르게 곱게 차려 먹는 사랑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제때에 적당량 골고루 바르게 곱게 차려 먹는 사랑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곱게 차려 먹는 사람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니 우리네 집안 대박 났구나. 에라 에라 대야 너무나 좋을 시구 이 강산에 행운이 찾아왔네.
톱질하세 저 박이 터져서 우리 모두 부자 되게 에헤이야 에헤이야 우리 모두 소원 성취했네 박 하나 터져도 또 돈 박 두 개 터져도 또 돈 삼천리 금수강산 돈벼락 맞았네 삼천리 금수강산 돈벼락 맞았네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니 우리네 마을 대박 났구나 에라 에라 대야 너무나 좋을 시구 이 강산에 행운이 찾아왔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슬근슬근 톱질하세 저 박이 터져서 우리 모두 부자 되게 에헤이야 에헤이야 우리 모두 소원 성취했네 박 하나 터져도 또 돈 박 두 개 터져도 또 돈 삼천리 금수강산 돈벼락 맞았네 삼천리 금수강산 돈벼락 맞았네 삼천리 금수강산 돈벼락 맞았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야, 신의 선생님이 함께하는 건강 댄서. 저는 볼 때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궁금합니다. 그죠? 예, 제 마음에는 최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조재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현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래 교실 시간입니다. 특히 현유진 선생님은 코로나가 오기 직전 전국에서 색소폰 전국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마산실버대학에 자주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시고 지금 코로나 기간 때에도 자주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공연을 해주시곤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라. 노란 샷스이는 말 없는 사람이 어쩐지 아름다워 어쩐지 안 되더라
여자니 맘에 들어.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참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자,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 여러분, 정말 흥겹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신나는 색소폰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처럼 기쁘고 행복하였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그렇죠? 안 그렇다고요? 아유, 안 그래도 그렇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마산 실버대학 TV의 묘미, 기다리시는 순서인데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이 전하실 내용을 마인드의 힘, 생각의 힘, 오늘 강연 기대가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산 실버대학 우리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생각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우리의 삶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만 행복을 찾는 파랑새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팔려가는 당나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나귀를 팔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이웃 사람들이, 아니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왜 당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래서 얼른 아들을 당나귀에 앉혔습니다. 그 뚜벅뚜벅 길을 가고 있는데 정자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던 노인들이 그걸 보고 저 버릇없는 아이 한번 보라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걷고 있고 젊은 녀석이 떡하니 나귀를 타고, 요즘 녀석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큰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얼른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자 이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또 우물가에서 아기를 업고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들이 그 광경을 보고, 참 매정한 사람일세, 저 어린 아기는 걷게 하고 장성한 어른이 저리 혼자 나귀를 타고 가는 거 한번 보라면서 막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얼른 같이 자기 뒤에 태워서 같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저 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두 사람이 저 무겁게 나귀를 타고 가는지 하면서 또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깨를 생각했어. 에휴, 둘 다 내리지 안 되겠다. 나귀를 다리를 꽁꽁 묶어서 아들하고 둘이 나귀를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길을 지나가니까 그 이웃의 사람들이 깔깔깔 막 웃는 것입니다. 흉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서 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됐는데
이것을 만일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세 사람이 걸어가니까 나귀를 편하게 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아들이 혼자 혼자 태워가면 참 아들을 사랑하는가 보다. 아니면 또 아버지 혼자 타고 갈 때 아들이 참 효자구나. 그리고 또 나귀를 같이 아들하고 같이 타고 간다면 그래 나귀가 있어서 참 편하게 가는구나. 아니면 또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면 나귀를 메고 가면 웃는 게 아니라 나귀가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사촌이 땅을 샀는데 도와줄 거는 없어도 그름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가 아프기를 기다려서 가서 똥을 누는 사람들이 있듯이 제가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그 어떤 아기가 오줌을 누니까 막 혼을 내면서 이 아까운 그름을 밭에 안 누고 왜 그 길바닥에 누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 정말 맹독이 강한 코브라가 많았습니다. 이 코브라는 뭐 수시로 사람을 무니까 많은 사람이 코브라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각해낸 것이 이 코브라를 한 마리당 잡아오면 우리가 매상 내듯이 잡아오면 얼마를 줘야지 하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인도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막 코브라를 잡아와서 그 정부에 갖다 주면서 한 마리당 뭐 5,000원, 10,000원 하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코브라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코브라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코브라를 잡아가면 돈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잡아서 정부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사육장을 만들어서 사료를 사서 그 코브라를 막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이 엄청나게 돼서 나중에는 막 우리가 양식장에 고기를 양식하듯이 코브라를 막 사육을 하니까 코브라의 양이 집집마다 너도 나도 막 이 집 저 집 키워가지고 100마리씩 또 갖다가 팔고 또 키워서 새끼 막 놓고 해서 또 막 50마리씩 팔고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사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 사업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를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사료를 계속 먹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다가 방목을 해버렸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코브라를 없애려고 시작한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코브라를 양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의 배단인 것입니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생각에서 더 규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비슷한 예로는 루마니아는 옛날에 공산국가였습니다. 1990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그 전까지 정부에서 진행하던 시책이 뭐냐 하면 루마니아 국민들의 100%가 모두 자기 집을 가지는 아주 좋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루마니아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압력이 통했고 그대로 진행이 그대로 되는 듯 했지만은 또 거기 역시 배단이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주 정부의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일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으니까 뭐 이사 갈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사를 가야 인테리어 업자도 먹고 살고 집이 빈집이 있어야 건축업자들도 먹고 살고 또 인력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순환을 하는데 모두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집을 정부에서 새로 지을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다른 데 가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아지고 또 집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집에서 계속 나와서 평생 그 집에서 죽어야 되는 100년 넘게 그 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집도 낙후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대로 멈춰져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시행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생각이 발전하지가 않고 그리고 경제도 막 발전하지도 않고 좋은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보면 전족이라고 사람들이 그 아주 10cm, 9cm, 10cm면 우리가 제가 신발을 한 240mm 정도 부끄럽지만 이제 그래 신으면 좀 큰 편입니다. 근데 9cm라면 저보다 반도 안 되는 그런 발인데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는 발인데 옛날에는 그 전족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발이 작아야 예쁘다. 이 어릴 때부터 그 닭을 푹 꼬아서 껍질로 애들 부드러운 발을 이렇게 감싸서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발이 이만큼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발이 또 발을 안 내밀면 동네에서 막 전족 대회를 하는데 발이 작을수록 미인인데 발을 내밀지 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저 집 애가 발이 큰갑다 못생겼는갑다 온갖 소문들로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아주 나쁜 풍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전족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뭐 중국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의 그 기준을 정해서 사람들이 걷지도 못하고 그 어디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때 전쟁이 너무 중국에서는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포장해서 마치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을 하면 또 문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솝우화에 보면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금덩어리를 주어서 혼자서 너무 막 쓰다듬고 또 보고 그렇게 하다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날은 또 누가 훔쳐갈까 걱정도 하면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짝 가서 또 금덩이가 잘 있나 땅을 파서 확인을 하고 또 금덩이가 잘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매일 왔다 갔다 금덩이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있던 하인이 어느 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주인이 매일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고 하면서 하루는 주인을 쫄쫄쫄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금덩이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자기 침소에 와서 그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에 살짝 가서 그 금덩이를 들고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또 그 뒷날도 역시 그 사람이 금덩이를 오늘도 잘 있나 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땅을 또 파봤습니다. 근데 금덩이가 없는 걸 보고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시름시름 병색이 짙어서 누워있으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가 와서 아니 자네 왜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병자처럼 누워있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큰 금덩이를 주워가지고 매일 내가 고놈 보는 낙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땅을 파서 그 금덩이를 가져가고 없더라고. 곰곰이 이 친구가 깊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네. 자네 큰 돌덩어리를 하나 주워오게. 될 수 있으면 큰 걸로 주워오게. 왜?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지도 않는 거 땅에 묻어놓는 금인데 이왕이면 좀 더 큰 금덩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주어서 거기 묻어놓고 또 매일 가서 아이고 금덩어리가 잘 있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자네 마음도 든든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 얼마든지 자기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떨쳐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마치 그 나귀를 타고 가던 그 농부나 아들처럼 막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아들을 태워야 되겠다.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같이 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나귀가 편하게 가는구나. 아니면 나귀가 있어서 또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구나. 또 아버지를 향한 그 효도를 하는구나. 아니면 또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어떤 기쁜 일이든 어떤 슬픈 일이든 그게 슬퍼서 슬픈 것보다 우리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면 얼마든지 그 생각의 전환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인드 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인드의 힘, 사고력의 힘.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사시면서 마음에 큰 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담금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주변에 대장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보원에 가게 되면 40여세 되는 한 젊은 사람이 대를 이어서 훌륭하게 대장간 일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쇠를 1700여도의 뜨거운 고열로 열을 가하면 쇠가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 때 호미면 호미, 그리고 낫이면 낫, 그럴 때 큰 망치로 매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매질도 중요하지만 열처리와 담금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쇠라 할지라도 열처리와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쓸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소 부족한 쇠라 할지라도 적당한 온도와 매질, 그리고 열처리와 담금질을 통해서 훌륭한 낫과 그리고 삽이랑 망치랑 농사에 중요한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시련과 고난, 실패, 그리고 눈물, 그리고 좌절. 여러분,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고 마다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련과 고통, 실패, 좌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열처리하고 담금질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마음의 세계를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역경의 힘,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 힘을 가질 때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역경에 대한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물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담금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